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이전에 서울교육대학교의 인재상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2023학년도의 전형 계획까지 분석해보려 합니다. 서울교대를 비롯한 많은 교육대학교에서 수시 모집이 모든 전형에서 복수 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즉 수시에서 한 개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어떤 전형에 지원할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번 콘텐츠부터 서울교육대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대학교의 전형 계획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니 이를 잘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교육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 계획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기존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기만 하면 인원 제한 없이 지원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고교별 추천 인원이 3명 이내로 제한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의 2단계에서 면접의 비중도 10%에서 20%로 늘어났고, 정원 외 전형인 재외국민 특별 전형 및 북한 이탈 학생 전형은 심지어 서류도 보지 않고 면접 100%로만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으니 정말 면접만을 통해 선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재외국민 특별 전형 및 북한 이탈 학생 전형은 각각 7명, 3명이라는 소수의 인원을 선발하는 정원 외 전형이고, 해당되는 학생은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대다수의 학생에게 적용이 되는 전형 계획의 주요 변화를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인원 비교 자료입니다. 서울교육대학교 2023학년도 전형 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해보면 전형별 모집 인원 조정이 있는데, 사실상 변화라기에는 조금 민망한 수준입니다. 2021학년도 정시 일반 전형의 결원이 1명 발생한 것이 2월되어서 올해 정시 선발 인원이 1명 추가된 것뿐입니다. 경인교육대학교도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도 한국교원대학교도 딱히 전형별 인원 변화가 크게 없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포함되어 있길래 이 팀장이 2022학년도의 모집 요강과 2023학년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비교해 보았는데, 아무리 보아도 바뀐 사항이 없어 의아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변경사항이 아닌 주요 사항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정식 모집 요강에서는 바뀔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2023학년도 전형 계획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및 수능 가산점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가장 큰 영향력이 있을 만한 학교장 추천 전형의 변화입니다. 지원 자격과 면접 반영률이 변경되었는데요. 현역 고3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건 동일하지만 고교별 추천 인원이 3명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면접 평가의 비율이 확대되었다는 흐름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이전까지 교과 전형은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어서 교과 성적이 다양한 학생들이 모두 지원할 수 있었는데, 그보다는 학교에서 추천한 소수의 인재를 확실하게 전형의 평가 대상으로 두겠다는 것이 서울교육대학교의 의도인 듯합니다. 따라서 서울교육대학교에 지원하고 싶은 학생은 선생님께 미리 학교장 추천을 받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자신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 지원을 하려고 했지만 학교장 추천을 받지 못해서 지원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의 사양인재 추천 전형과 교직인성 우수자 전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현역 고3 학생은 30명을 선발하는 사양인재 추천 전형과 100명을 선발하는 교직인성 우수자 전형에 둘 다 지원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3년간 초등교사라는 진로가 뚜렷하고 성적까지 좋은 경우에는 사양인재 추천 전형, 이외의 경우에는 교직인성 우수자 전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N수생들이 지원 가능한 전형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직인성 우수자 전형으로 튀어나올 고내신의 현역 고3 학생들이 생긴다는 점과, 교직인성 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서울교육대학교에 입학하려는 반수생의 비율도 높다라는 점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2022학년도 모집 요강에서 찾아 첨부하니 참고하시고, 올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만일을 대비하여 정식 모집 요강이 나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서류 100%로 평가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90%, 면접 10%로 평가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1단계는 서류 100%, 2단계는 1단계의 80%와 면접 20%로 면접의 비율이 10%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직적성 및 인성을 고려해야 하는 교육대학교의 특성상 면접의 비중을 늘려서 지원자의 학업 성적 외적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3명 이하의 인원, 즉 표본 자체가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면접평가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2022학년도 모집 요강에서의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심층 문답을 통해서 평가하는 서울교육대학교의 OC 핵심 역량은 포스팅의 상단에서 첨부한 서울교육대학교의 인재상 콘텐츠에서 설명했으니 확인해보시고, 관심 있는 학생들은 서울교육대학교 입학처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면접 기출문제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는 큰 변화가 없고 서울교육대학교의 지원 자격 및 전형 요소 자료를 첨부하니까 메이저 리서치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별 비율입니다. 교육대학교에는 대부분 여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초등교사의 고른 성별 분포를 위해 성비를 고려하여 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학년도 전형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2022학년도 모집 요강을 기준으로 서울교육대학교의 수시 모집 전형에서는 남녀 성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수시 모집 최종 합격자 인원이 성별 비율
이유를 고려를 하는데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모두에서 성비를 적용하여 선발하는 대구 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교육대학교에는 왜 과가 없냐고들 많이 물어보는데 앞서 인재상 분석 컨텐츠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교육대학교에서는 신입생을 선발한 이후 심화과정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과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공부할지 결정하는 것이고 해당 교과의 수업만 맞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교육대학교의 OC 역량인 인성, 융합, 창의성, 코칭, 의사소통, 더 포괄적으로는 교직 전문성, 의사소통, 인성,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이라는 이 팀장이 정의한 교육계열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소양이 생활기록부와 면접에서 잘 표현되어야 함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며 이번 콘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